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 연일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00선이 붕괴된 모습이었고요. 대외적인 변수의 불안정성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중동 분쟁에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좀 잘 버텨주던 반도체도 무너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에 영풍재지 사태로 수급까지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더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계속 좀 시장이 연일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점들 체크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시는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조금 보여주는가 싶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지수가 큰 폭으로 꺾여 내려가고, 물론 오늘 갭이 하락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큰 폭으로 꺾여 내려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심리가 불안함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동유화가 다시 한번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죠.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유화의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유가가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삼성출판사, 물론 토박스코리아는 그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계에서도 또다시 열풍이 불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간외에서 애니능률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내일 교육 관련된 메가MD나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교육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위협하고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 주변 지인들도 보면 말이죠. 매매를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 모두 다 손실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내가 손절할 것 같아? 아니지. 나는 자리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 높여서 어떻게든 수익 내서 나올 거야. 왜? 언제나 항상 이랬지만 이 장은, 지금 우리 시장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승자야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간다고 해서 우울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버텨내시면 그만큼 달달한 열매를 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여기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큰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애초에 매매를 안 하실 거라면 말이죠. 9월 시작할 때부터 매매를 안 하시고 지금까지 매매를 멈춰 있으셨어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월 달에도 8월 달처럼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셨다면 10월 달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셨을 텐데 그렇게 매매를 이어가셨다면 그만큼 손실도 어느 정도 늘어나셨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내셔야 한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포기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하실 때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자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더 속 시원히 풀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까지 참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에 안내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로 내가 가진 종목들 고민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접수는요. 023772-0279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중에만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한 종목씩 상담 주신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상담 지금 일동제약 보내주셨는데요. 48,700원 매수가 그리고 10% 비중 담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일동제약 상당히 좀 많이 빠져서 오늘장에서는 16,150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네. 비중도 10%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와, 이것은요. 네. 금액이 잘못 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죠. 지금 48,700원이면 와, 마지막으로 48,700원까지 주가를 받았었던 건 2022년 7월 15일경 이쯤이었는데 7월 달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가격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주가가 16,150원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디디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600일 차트보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25,000원 가격이 맥시멈의 주가다라고 판단을 하고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이 될 수 있는 건 충분히 10,000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 구간을 보시면 과거 시점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됐었던 자리가 지지선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손절하셔야만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하는 자리는 26,000원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동제약이 상승했었던 건 바로 코로나 시기 때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바이오, 제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26,000원에서는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중을 늘리시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려는 노력 정도는 해보실 수 있을 텐데 15,0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1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12,5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가격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비중을 점차 조금씩 실으셔서 20%를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냐면 15,000원을 깨고 주가가 내려올 때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이에요. 그러면 10%의 물량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루에 음봉이 나오는 날 0.5%씩만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14,000원 정도에서 10%를 더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26,000원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손실폭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26,000원 가격에서는 전량 익절, 손절하시고 나오셔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안 하시고 48,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바라보신다면 네. 5년도 더 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동제약이 상장된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유지가 돼 왔었던 가격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의 고점이 26,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물론 상단에 물려있는 물량대가 있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는 상황이 일동제약이 여기에서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 이전에 해당 종목이 거기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0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음봉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한다. 단 비중은 0.5% 내외로 매일매일 진입을 하시는 겁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언제까지 12,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시는 거고 비중은 지금 10%에서 딱 2배만큼 20%가 되실 때까지만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반대로 반등을 하고 올라설 때에는 26,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전량 손절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면서 탈출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셔야만 한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안내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맞춰가지고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상담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전화도 주고 계셔서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상담 주셨을까요? 저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얼마의 비중 얼마나 닮으셨어요? 90만 원에 네. 15%요. 아, 90만 원에 15% 담으셨어요? 네. 아, 90만 원. 오늘도 좀 에코프로가 많이 빠져가지고 속상해서 문의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네, 네. 네. 전문가님 대응 어떻게 네. 해보면 좋을까요? 어머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90만 원에 매수하신 게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150만 원 가기 전에 매수하신 거세요? 그 전에요. 아, 150만 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혹시 수익을 조금 보신 게 있으실까요? 조금요. 아, 조금만 보셨어요? 그럼 한 네. 20% 정도 매수하셨다고 5% 정도 수익 보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물론 네. 에코프로가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리튬 가격이 2028년도까지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설명드렸던 거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없으세요.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실적 발표한 게 작년 대비해서 44% 정도 실적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전기차가 판매는 많이 되고는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판매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에코프로 자체는 2차 전지의 대장주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KB증권에서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2차 전지 숏 ETF라는 상품이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2차 전지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에코프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내려가고는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제시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뭐냐면 가격을 하나 정해드릴 거예요. 51만 5천 원 정도, 50만 원 정도라고 보죠. 5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그 가격에서 비중을 똑같이 네. 한 번 더 실으셔야만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비중을 높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추지 않으시면 9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는 매우나 힘들어요. 왜냐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만 원 아래예요, 어머니. 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기업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2차 전지로 매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다져질 수 있는데 에코프로는 2차 전지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더 크게 내려갈 수는 있지만
50만 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는 지지가 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만 1,500원이라고 가격을 지정해드렸는데 해당 가격에서 비중을 15% 더 실으셔서 평균 단가를 한 75만 원 정도까지 낮추셔야 그 다음에 탈출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더 실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면 51만 5천 원 정도에서 주가가 바닥을 디디고 반등이 나왔을 때 75만 원 정도에서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90만 원까지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해는 절대 힘들 거고요. 내년에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뉴스 같은 거 자주 보시잖아요. 네네. 뉴스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라는 뉴스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한 번 더 화랑기는 올 수 있지만 90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아직까지도 좀 지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내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차근차근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 다원시스에 대해서 한번 뭐 여쭤보고 싶으세요. 다원시스요. 다원시스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7,000원. 17,000원에 예, 100%.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을까요? 100%예. 100%요. 예. 아, 비중을 100%나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다원시스 오늘장에서도 13,860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비중을 100% 담으셨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이거 100%나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네. 그만 그냥 담고 있다가 네네. 이제 조금 올라가서 그때 8천 얼마에 네네. 팔고 다시 17,000에 샀는데 그 다음 날 많이 좀 내려가 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13,000원 몇백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래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투자를 좀 오래 하셨을까요? 좀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보셨을까요? 근데 이제 네. 다원시스에 대해서는 손해를 많이 봤어요. 다원시스는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비중을 100%나 들어가신다라는 건 거의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도 전문가급이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원시스에 100%나 들어가셨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를 알아야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다원 메딕스하고 네. 그 인공태양 네. 그거 한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났더라고요. 네, 맞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우리 한국은 아직 멀었지만은 다원 메딕스가 지금 시험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조금 담아놨는데 좀 떨어지니까 언제 그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문의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잘 알고 투자하신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때도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도 했었고 핵융합도 있고요. 네. 그때 내가 18,000 얼마 갈 때가 내가 팔았거든요. 네. 잘 하시는 매매를 팔아가지고 다시 저 밑에 17,000원까지 내려올 때 샀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하루 있다 보니까 막 쭉 내려가 보더라고요. 사고 나서. 최근에 거래량 붙으면서 주가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게 맞죠? 예. 네. 그러면은 페이는 하나신 거예요. 딱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네, 여보세요? 네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7,000원까지 주가를 올릴 때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어야 됐는데 그 생각을 못 하신 게 페인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종목에 대한 이슈들이나 모멘텀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으신 것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다원시스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차트상으로 17,000원은 웬만하면 올라갔다가 부딪히고 다시 내려올지언정 올라가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저항을 19,000원까지 보는 게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빠지고 있는 이 움직임이 보여주는 이유, 그리고 인공태양을 만들고자 하는 거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힘은 충분히 강하다라는 설명을 알고 계실 텐데, 자, 거래량이 붙었을 때 말이죠. 최소한 5거래일 이상 지켜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붙고 나서 그 이상의 거래량이 붙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력들이 아니면 회사에서 자금을 투입해야만 그만큼 거래량을 붙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을 붙이는 그 행위 또한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잠잠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다면 그때는 주가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매도를 잡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매도를 잡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지수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다원시스 또한 마찬가지로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닥이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지켜지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2,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빠진다 해도 1,500원 아래로는 빠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10,000원 아래로는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버티시는 게 맞을 거예요.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시겠죠. 그런데 추가 매수 안 하시더라도 정확한 원칙이 있으셨었고 손절 원칙만 지키지 못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여기에서 17,000원 넘어간다면 자, 17,040원 정도가 비손익분기점이 되실 텐데 그 가격에서는 올라갔다가 주가가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을 잘 못 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17,040원, 50원에서는 비중을 절반을 덜어내시고 남은 50%의 비중을 가지고 19,000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셨을 때 19,000원에서 비중을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절반만 매도하시고 남은 25%의 물량을 들고 계신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 때 바닥이 어느 정도에서 잡히는지 보시고 다시 비중을 실으신 다음에 19,000원까지 한 번 더 바라보신다면 다원시스는 그 정도로 박스권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원시스 짚어봤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좀 나눠서 솔루션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종목이 너무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79번 으로 지금 바로 생방송 중에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어떤 고민 있으신지 사연까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전화로 한번 받아볼게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상담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BM요. 에코프로 BM이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3만 5천 원요. 43만 5천 원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을까요? 41%요. 41%. 비중도 많이 담으셨는데 조금 많이 빠져가지고 여름에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님께 바로 솔루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매우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이유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 전에 최대 따로 공매도 맞고 네. 바로 샀어 그래요. 아, 공매도를 맞고 나서 사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격이 높아가지고 네. 저기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거예요. 아, 이게 낮추신 거예요? 예, 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일단은 그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 기준 말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BM은 적정 가치가 14만 원 정도예요, 어머니. 그런데 예, 2차 전지 시장을 시작하면서 적정 가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전구체 등을 지금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는 25만 원 위란 말이에요. 30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내려올 때 받쳐지는 가격 구간은 대충 한 18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바닥이 잡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이미 많이 실리신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은 35만 원 한번 넘어가는 자리는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바닥이 잡힐 때 여기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어서 평균 단가를 35만 원 아래로 좀 낮춘다면 오히려 탈출하시기가 좀 수월하시겠지만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35만 원 위로 넘어갈 때 주가가 이제 35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 가격 구간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면 전량 손절하시고 빠지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43만 5천 원까지는 다시 올라가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 2, 3년 더 가도 그래요? 2, 3년 더 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모멘텀은 있거든요. 모멘텀도 있고 회사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많이 커져 있어요, 회사가. 그리고 여기에서 2차 전지만으로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반기 정도, 반분기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한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상으로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35만 원 정도가 오면 손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하신 거를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한 20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신다면 말이죠. 그러면 매수하셔서 35만 원에서 파시면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43만 5천 원에서 35만 원이면 8만 5천 원 정도 한 주당 손실을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만 원에 사서 35만 원에 파시면 비중을 20%만 담으셔도 손실난 금액을 원상태로 복구하실 수가 있으실 거잖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35만 원이 오시면 손절을 하시고 20만 원까지 주가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길게 어머니 말씀처럼 2, 3년 동안 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정말 길게 보자면 저는 20만 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35만 원이 올 때 다시 팔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삼성전자랑 똑같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기업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5만 원에서 손절하시고 주가 내려올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진입하시는 건 괜찮아도 지금은 비중을 더 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절하시고 한번 나오시는 게 맞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35만 원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정말 열심히 또 종목 상담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전화와 문자 상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그럼 바로 이어가 볼게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트루엔이요. 트루엔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11,140원. 11,140원의 비중은요? 네, 30%요. 30%. 아, 네. 트루엔이 오늘 장에서 9,57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좀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전문가님께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트루엔 혹시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트루엔이 매출도 좋고 계속
매출이 계속 상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CCTV 쪽이라서 네. 설치라든지 이런 비중이 좀 커질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매수를 했죠. 자, 지금 근데 보시면 지금부터 네.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볼 거예요. 네. 트루엔은 상장된 지 오늘 109일째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상장되기 이전의 매출액은 가려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액은 증가 추세는 맞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지금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네. 지금 트렌을 보는 관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트로 봤을 네. 때 지금 8,990원이 저점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게 문제가 되고는 있어도 지금 9,570원이란 말이죠. 네.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990원 안 깨지면 첫 번째 네. 상승 둔턱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13,300원 넘어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네. 해당 종목은 시초가, 그러니까 상장된 첫날 2750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죠. 네. 그 가격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시가총액이 2,000억이 돼요. 그러면 네.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꽤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네. AI 그리고 스마트홈에 대한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한 5년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AI와 관련된 스마트홈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 동력은 충분히 있지만 지금 단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네. 조금 탈출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나 길게 들고 있을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내년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지금 정도까지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더 길게는 못 보실까요? 뭐 더 이렇게 상태를 봐서는 더 길게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네. 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지켜는 볼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그러면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8,990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8,990원 이탈했을 때 여기가 네. 지하실인 줄 알았는데 더 크게 지하실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8,990원 이탈할 때 전량 매도를 하고 반대로 네.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8,990원에서 다시 사는 게 맞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8,99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년까지 보셨을 때 충분히 13,000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그러면 결과가 두 개가 나왔죠. 이탈한다면 네. 손절,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네. 이탈한다 하더라도 손절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가격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네. 볼 수 있다. 그런데 트루엔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내가 몇 %까지 기다릴 수 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손실 구간이시죠? 네네. 그러면 제가 가격을 딱 정해드릴게요. 마이너스 30% 정도 되시면 손절하시는 걸로. 마이너스 30%. 네, 30%가 되셨을 때 손절하셔도 네. 8,990원까지 주가가 올라올 때 다시 네. 매수하시면요. 예를 들면 뭐 자동으로 매수를 걸어놓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그 가격이 올 때 동일한 비중을 매수하게끔 걸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네.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한다면 손실봤던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복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락하는 추세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주가가 내려갈 때 내가 그거를 버티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부분들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가 되신다면 손절,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주가가 반등을 보여준다면 13,000원 넘어갈 때는 비중을 절반 줄이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올라갈 때에는 얼만큼 네. 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그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셨어도 다시 13,000원까지 내려오면 전량 매도하시는 걸로 저랑 약속을 네. 좀 하시죠. 아,
네, 그러면 혹시 네. 추가 매수나 뭐 이런 부분은 안 생각하지 돼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은 안 돼요. 네. 네.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네네. 궁금하시면 다시 그때 네네. 가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네.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제가 질문을 직접 드리니까 그렇게 네. 한번 정보를 한번 제공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루엔 전략 아주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을 만나보고 싶다 상담 주셨는데요. 종목 상담 시간 관계상 다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도 방송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종목 상담 조금 아쉬워요. 나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노란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정보들 또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종목 정보들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8784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타임특가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앞서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너무 시원하게 잘 풀어주셨나 봐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상담에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 전문가님 조금 가까이서 더 만나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8784 입력하시면요.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타임특가 종목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을 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바이오는 버텨냈다. 우리는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10월 16일 날 토론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대마, 마리화나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 수익이 나올 것이다. 왜? 미국에서 지금 마리화나를 합법화를 하려는 움직임과 더불어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스마트팜과 PCB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자, 21년 1월에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와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에 대한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어제 한국과 카타르 스마트팜 협력 MOU 개정본이 서명식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마리화나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에서 대마 합법화 법안에 대한 제출 소식이 있었는데 조금 늦었죠. 미리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나왔더라면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포착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손절해도 진작했어야 되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기다리세요. 팔지 마세요. 이 종목 절대 팔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대마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뉴스가 나오면요. 절대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입했었을 때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나오지 않았어도 해당 종목은 충분히 기다려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상승 추세를 크게 가져가긴 했지만 오늘 우리바이오 8% 구간에서 분할 매도했고 그리고 남은 물량 수익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바이오는 지금부터 주가가 더 빠지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텐데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서 진입해서 종목의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장바구니로 담아올 가능성이 지금부터 있는 종목입니다. 대마에 대한 이슈는 절대 한 번에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테마들이 들쑤시고 나와도 내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일은 교육 관련주 그리고 육계 관련주까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외에도 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테마들이 이미 질비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마와 관련된 이슈는 내가 나가고 싶다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2차 파동까지 나올 수도 있고 3차 파동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온 이 움직임은 통틀어 1차 파동입니다. 통틀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매도한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얼마까지 내려올까요?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제약 바이오주들 지속적으로 내려갈 건데 전저점까지는 안 내려와도 핑크색 지지선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격 오면 우리바이오 정말로 진심으로 진입해서 수익 만들어낼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우리바이오로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난 수익률 18%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오늘 익절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주가가 내려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뷰노인데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이 종목 모르면 간첩이죠. 뭡니까? 의료 AI에 관련주인데 국내 1호입니다. 국내 1호. 국내 1호 의료 AI 기업이에요. 지난 24일에 AI 기반 뇌 영상 분석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FDA 인증을 획득하고 미국 진출 소식이 전해졌죠.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면 뷰노는 지금 상승했던 것보다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하고 계실 텐데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 중이잖아요. 그런데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적자가 아니라 턴어라운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시장에서만큼은 지금 주가를 올렸던 상승폭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내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수급이 달라붙겠죠. 그 수급이 달라붙을 때에는 전고점까지도 위협하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뷰노는 지금부터 흑자 전환을 할 때까지 계속 장바구니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뷰노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다? 상따로 시작한다? 따라가야 됩니다. 시작부터 상한가로 시작한다 해도 그 종목은 상한가에 대해 매수 걸어놓고 기다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한 번 상한가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번에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기업들 중에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설명 적어놨죠. 자, 관련주로는 루닛, 딥노이드, JLK, 코어라인 소프트 등이 있는데 관련주 보시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2거래일 됐습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지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 구간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1차 상승이 나오고 주가를 꽤 오랫동안 누른 다음에 토르 기법이 나와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다. 그렇죠? 그러면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를 받은 이후에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검은색 황금색 저항선을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앉는다면 한 번 더
하락 추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네. 자, 그다음 딥노이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때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떴었다.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맛있게 잘 먹었죠? 4번 먹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딥노이드는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준다는 걸 우리 눈으로 인식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어느 자리에서든 토르 기법이 뜨기만 바라면 된다. 단, 지금 하락 추세에서 지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루니카는 다릅니다. 어디까지 내려올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토르 기법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진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2의 K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기법이 뜨면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 다 뭡니까? AI와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러면 AI 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이 1차 파동이라고 한다면 2차 파동의 스케일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차 파동이 올 때에 무엇과 마찬가지로 딥노이드와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포착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매수하면 된다. 비중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뷰너는 어떻습니까? 뷰너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봤는데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무엇이 포착됐습니까? 메가토르 자리. 그렇죠? 메가토르 자리가 포착이 됐다는 건 뷰너는 의료 AI의 대장주로서 주가를 먼저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은 2차 파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가토르 기법으로 맛볼 수 있는 정도만 맛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에서 각각 50%씩을 분할 매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5%에서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100만 원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하죠.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수익을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50만 원을 30% 상한가 가격에서 분할 매도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만 원이 남겠죠. 그 25만 원은 어디에서? 파란색 저항선인데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가격에 맞춰서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양봉이 지켜진다면 지속적인 상승. 하지만 양봉을 내지 못하고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한다면 그 자리가 전량 익절하는 자리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시고 뷰노는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였었고 내일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금요일 날 종가 베팅으로도 진입하실 수 있지만 신용이나 미수는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용이나 미수는 쓰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진입하느냐.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메가토르 기법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종목 M+는 짧게 가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이고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졌던 게 있지만 초전도체는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한 가지. 상반기에 매출이 괜찮았다. 하반기에 매출도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다. 왜? 흑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주, PNT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오곤 있지만 박스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수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윤성 FNC는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기술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의 자리까지 왔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자리가 올 겁니다. 최소한 내일까지도 말이죠. M+는 메가토르 기법이 떴기 때문에 오늘 종가인 가격 얼마? 11,250원 아래라면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 만들어내고 기술적 반등에서 수익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뷰노와 M+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혹은 차티스트의 시각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찍고 8784 누르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